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담비 적중 특강의 이용재입니다. 자, 2016년 9월 토익 정기고사가 또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5월에 첫 시험이 시행되고 나서 여러 번의 이제 시험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요. 과거에 있었던 구토익하고는 차원이 다른 시험이다. 단순하게 A면 B다라고 하는 공식이 이제 더 이상은 많이 적용되지 않는 시험이라는 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출제 기관에서 냈던 문제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그것에 의거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자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달과 지지난달, 지금까지 있었던 신토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네, 오늘 준비된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5의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문제가 사실 토익 정기고사에서 시행이 되지만 저희가 오늘 엄선된 문제 12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 시험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풀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효과적이겠죠. 시간적인 긴장감을 좀 느끼시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면서 강의를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택지를 보아하시면요. fool이라는 공통적인 어미가 있습니다. 근데 차별점 바로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이 어미 형태가 다른 거거든요. 그럼 해석을 묻는 문제는 아니겠죠. 품사를 구별하는 문제로 인식을 하시고 빈칸 앞쪽에는 비동사가 나와 있고 빈칸 뒤쪽에는 satisfied, 형용사가 나와 있죠. 그럼 이 의도는 무엇일까요? 형용사를 수식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문제겠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B번의 fully가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다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동사만 보면 바로 뒤쪽이 형용사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빈칸의 앞쪽과 뒤쪽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이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는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도 빠르게 풀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로 컴마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에서는요. 빈칸의 위치가 첫 자리인데 문장에는 컴마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어순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겠죠. 어순의 변화가 없으면 응당 첫 자리는 주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명사나 동명사 이런 형태는 가능하겠죠. 일단 4개의 선택지 중에서 ed로 끝나거나 혹은 ibl로 끝나는 이 명사나 동명사의 형태와는 좀 거리가 먼 애들은 일단 제거를 해주시고 애초부터 출제자는 A번과 C번의 차이점을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는 겁니다. 즉, 저는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정답이 하나 있다면요. 아주 매력적인 오답은 보통 하나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access, 우리가 어떤 접근이나 사용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명사로 사용될 경우에 뒤쪽에 to라는 전치사를 항상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가 붙는 거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근데 access가 여러분 동사도 있어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 때는 타동사의 성격을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뒤쪽에 이렇게 목적어가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You can access my computer. 내 컴퓨터 사용해도 좋아. 동사 access, 목적어 my computer. to가 붙는 것은 동사의 성격은 아니란 얘기겠죠. 그래서 정답으로 C번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A번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사전 지식은 명사와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온다? 그것까지는 아닌 거죠. 동사 access는 뒤쪽에 목적어를 취하고 명사일 때는 to를 취한다는 단어 자체의 특별한 구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풀기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이게 바로 예전과 요즘 시험이 좀 달라졌다는 거겠죠. 예전에 그냥 주어 자리만 알면 정답을 고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해석 역시 필요 없었던 문제로 A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03번. 사실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가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수 있으면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들은 여러분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는 기능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A번의 as a result란 단어는요. 사실 뒤쪽에 이렇게 컴마를 찍어야 되고 par 6에서는 정답이 가능할 수 있어요. 연결의 기능으로요. 그런데 하나의 센텐스를 단위로 삼는 par 5에서 첫 자리에 요와 같은 전치사구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A번은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A번의 so that, B번의 in order to 해석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은 한 번 더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이 똑같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는 to가 붙었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요. so that은 뒤에 주어 동사를 취하는 접속사입니다. 뒤쪽에 renovation work 명사죠. D번은 안 돼요. 그럼 남은 건 so that, now that 두 개가 남아 있는데 둘 다 또 that이 붙어 있으니까 또 헷갈린다는 얘기죠. 자,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o that이란 단어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뜻하는 접속사입니다. 일단 문장 첫 자리에 사용되는 일 거의 없습니다. 특징상 앞에 나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 애예요. 그리고 so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긴 오는데 요 동사 앞에는 can이나 may나 will 등 조동사를 빼놓고 사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일단 첫 자리에 왔다는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네가 첫 자리에 웬일이니? 근데 뒤에 나오는 동사도 조동사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보통 그 사실 확인을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 저기 해병대에 나오셨어요? 아, 예, 해병대입니다. 몇 기세요? 딱 물으면 막 당황하죠. 그럼 해병대 아닌 거잖아. 뭐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각각의 기능어들의 차이점을 따져본 결과 정답이 될 만한 건 C번밖에 없었다는 건데 now that이란 단어는 사실 누구랑 비슷하냐면요. because의 대응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공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원인 결과의 연결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104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사들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첫 단어부터 마지막까지 해석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려고 했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셨을 겁니다. 4개 선택지를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의미적인 부분을 하나하나씩 다 대조를 해봐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설뿐만은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방식과 스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물고기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이거 좀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동사들의 의미를 구별할 때 빈칸 뒤쪽에 전치사나 접속사, 뭐 투부정사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는 경우는 분석을 해보니까 해석을 하지 않고서도 이 결합성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수였다는 거죠. 빈칸 뒤쪽엔 지금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4개의 보기 중에서 that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D번의 specified.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명시하다는 뜻인데 대절과 거의 같이 쓰인다는 거죠. 이 notify도 대절을 취하긴 합니다만 뒤쪽에 누구에게라고 하는 사람 명사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번. 자, 바로 이 8월 시험에 등장했던 오답이었었습니다. personified는요. 무엇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죠? 되게 착한 사람. 착한 거 하면 이용재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Mr. Lee personified goodness. 이용재는 착함의 화신이야. 착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야. 이 정도의 뜻이었는데요. 오답으로 등장했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고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자, 그래서 대절과 친한 단어 D번을 고르시면 되는 거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는 전치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치사를 여러분이 확인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쪽과 뒤쪽 중에서 어느 한쪽을 이용하는 전치사 문제도 있습니다. 여길 보고 바로 정답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요 앞을 보고 수거적인 개념으로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요게 바로 난이도가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전치사 문제는요. 앞쪽과 뒤쪽을 동시에 이용해야지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 키워드 하나만 잡아보겠습니다. rumors, 소문이죠. 소문이 have spread, 퍼졌다는 얘기죠. 소문이 퍼지면요.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을 골라본다면 CD번이에요. throughout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공간이나 범위 내에서란 뜻입니다. 그 지역 내 전체, 그죠? 전 세계라고 할 때 throughout the world, 건물 전체 내에서 throughout the building이에요. 그래서 이 throughout이 나오게 되면요. 뒤쪽에 나오는 것은 공간이나 분야 개념의 전체를 뜻하는 느낌이고요. toward는 말 그대로 어디를 향해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것은 특정한 지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소문이 퍼졌다. 결국 throughout과 toward가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공간적인 느낌이 나왔다면 throughout. 그 다음에 특정한 점이나 목적지가 나왔다면 toward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단어는 비즈니스 섹터란 뜻이죠. 섹터가 무슨 뜻이에요? 분야예요. 그죠? 업계라고 하죠, 보통. 사업을 하는 그 업계. 이게 특정 지점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분야나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야, 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 그 내에서 쫙 퍼졌다는 얘기죠. 거기를 향해서 퍼졌다는 거. 이 단어를 특정 지점이나 목적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throughout이 맞습니다. 어때요? 문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throughout이 시험 문제 출제된 것을 제가 변형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알맞은 형용사를 골라내야 되는데요. 하이킹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보 여행입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여행이에요. 우리 상사께서 도보 여행을 어떻게 보냈다라는 건데 내가 저 상사 알지 못하는데 아직까지 정답을 고를 수는 없었겠죠. 근데 어디를 갔어요? 부탄을 갔어요. 근데 부탄을 누구와 함께 갔냐면 아주 숙련된 여행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면서 했다는 겁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여행지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인도를 갔습니다. 막 걷고 있어. 어려워. 어디 갈지도 몰라. 그죠? 막 옆에 가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겼는데 막 말 걸고요. 그죠? 그 따다다다 말하면 이렇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지치고 막 두려운 상태에서 experienced 가이드가 옆에 붙었다면은 여러분의 표정이 맑아지고 편안해지고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는 느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답이 바로 enjoyable. 이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상황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느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알지 못하는 곳을 갈 때 전문가가 있을 때 내게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온다는 거죠. 이거는 아는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considerable은 양이나 그죠? 그 정도가 엄청나다라고 할 때 물가 엄청 올랐네 그럴 때 쓰는 단어고 available은 서비스나 제품이 있다 이용 가능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정답의 키워드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시 8월 달에 출제됐던 문제를 제가 각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선택지에서 일단 the lightest, 최상급 형용사가 붙었죠. 그럼 일단 안 되는 건 뭐냐면 which는 안 되겠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없다면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one, it, something 다 대명사들이에요. 앞에 있는 무언가를 받을 수도 있는 단어들입니다만 이렇게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때 it을 쓰지는 않습니다. beautiful it, sexy it, it은 이 자체만으로 쓰셔야 되지 수식어의 동반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something이란 단어는 꾸미려면 뒤에서 꾸미는 게 일반적입니다. something special. 하지만 이 one이란 단어는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대신 받을 수 있지만
관사나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것이 허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red shirt and blue on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A번입니다. 원이란 단어가 대명사로 사용된 걸 몰랐네? 그럼 새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만 알면 안 되는 거죠. it과 something과의 차별점도 같이 아셔야 이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방법이 되겠죠. 그죠? 네. 다음 문제. 서로 다른 동사들인데 여기서는 여러분 opinions, 의견, 견해라는 단어와 일단 어울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석 문제를 고를 때는요. 텍스트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지가 사실 더 정답에는 중요하다는 거죠. 한 업체에서 소비자들로부터 opinion을 뭐 할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무슨 여론조사, 설문조사 같은 거 해달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바빠 죽겠는데 전화해갖고 이거 해달라고 그래?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부탁해야 됩니다. 소비자 안녕하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원래는 안 줘야 될 것들인데 그것을 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할 때 쓰는 단어가 오늘의 정답 solicit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뒤쪽에 한 푼만 줍슈 이런 거 할 때도 solicit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support. 회사에서 고객들한테 저희 제발 좋은 의견을 주세요. 저희 서비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opinions. 이런 거 달라고 할 때 이런 단어. 그게 solicit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쪽이었었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express. express opinions가 왜 안 어울리겠습니까? 의견을 표명하는 거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업체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받는 쪽의 입장이죠. 그다음에 state. 이거는 역시 업체에서 말을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문제. 한 회사가 새로운 포장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과 예전의 포장재가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우리가 다르다라는 단어는요. 수식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조금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네. 이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여자친구가 머리를 0.5cm를 자르고 왔어요. 자기야, 나 오늘 바뀐 거 없어? 정신 똑바로 차리자. 네, 어떻게 알겠어요? 남자들이 0.5cm 머리를 잘랐는데. 그럼 slightly different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머리가 길었는데 이거 단발로 자른 거예요. 단발머리를 좋아한다. 요즘도 트렌드잖아. 단발머리가. 그죠? 그랬더니 야 너무 많이 바뀌었다. 눈에 확 띄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markedly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noticeably 이런 단어 괜찮아요. briefly는 여러분 시간적으로 잠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haltingly 이것도 여러분 8월 달에 오답으로 등장했던 단어였었거든요. 어떤 단어냐면 말을 하거나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잠깐 stop 멈추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영어로 얘기할 때 그죠? 네. 예를 들어서 once upon a time in a far away land young prince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것도 He spoke English haltingly. 그리고 말할 때 행동하는 것도 이런 거 있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거.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오답으로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선택지만 봐도 짜증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문제인데요. 일단 매력적인 오답과 그렇지 않은 오답들을 한번 지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notwithstanding 전치사입니다. 5월 달에 출제되었었던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전치사였어요. 뒤쪽에 지금 동사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말이 안 되고요. in as much as 이것도 8월 달에 오답으로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뭐뭐 하는 한 as라는 범위를 설정하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요거 한 거 보니까 그러는 거 보니까 원인 같은 거를 얘기하고 결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건 접속사예요. 뒤에 주어 동사 나올 때 정답 돼야 됩니다. 그럼 결국 A번과 D번이 관계의 대명사로 압축이 됐는데 선행사가 있을 때는 또 what을 못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결국 남은 건 D번인데 관계 대명사를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했을 때는 항상 중간에 오브가 들어가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택지가 아주 그냥 복잡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 하나를 제거하고 나서는 두 개는요, 그냥 몰라도 되는 선택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문제를 먼저 보시고 compare, 우리가 compare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A compare B, compare A to B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 to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A comparable to B, 양쪽 비교 대상 확인하는 게 그 다음인 겁니다. 그럼 앞쪽에서는 뭐가 되냐면 inventory, 재고예요. 재고. 그럼 여기서는요, 보다 더 큰 체인 서점의 재고, 서점이 아니라 서점의 재고, 그걸 대신 받는 단어. 그게 바로 A번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compare가 들어간 단어를 볼 때는 to를 먼저 잡아주시고 A와 B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과정이 있다면 그때 대명사가 하나는 들어갈 거란 얘기죠. 대신에 those 같은 단어가요. 그래서 to that of, 요 단어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단어하고 매치시키면서 구조 봐야 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 하나 들어가는데 이건 이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전치사입니다. 뭐뭐하는 반대로. 쓸데없는 보기들. 그냥 지워도 상관없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 문제는 또 의미 구별 문제인데요. 뒤쪽에 cause가 나왔어요. 이거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기시킨다는 거죠. 여기가 원인이 나오고 cause 뒤쪽이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뒤쪽에 단골 손님들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품의 품질에 있어서 나쁜 게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쁜 거 한번 골라볼게요. 나쁜 거, lapse. lapse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조금 깜빡하거나 아주 경미한 실수들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 lapse of concentration, 그 뭐예요? 집중하다가 살짝 멍 때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친구랑 걸어가다가 여자친구에 집중을 해야 돼. 근데 갑자기 막 뭐 AOA나 뭐 그죠? 네, 뭐 블랙 그 핑크인가요?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럴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본 거죠, 그죠? 그럼 옆에서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자기야, 뭐해? 미안해. A lapse of concentration. 집중력에 약간 실수나 부주의를 가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단어죠. inclination은 의향이나 성향이라는 뜻이고 힌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힌트, occasion. 이건 때나 경우나 어떤 사건들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단어인 겁니다.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 오답들을 제가 위주로 한번 또 구성을 해봤고 문제 풀이하는 방식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Part 6가 이어서 진행되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Part 6 문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letter예요. letter의 3대 요소 알고 계시죠?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편지를 쓴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통 편지의 목적은 초반에 등장하기 마련이겠죠. 미스 해리스라는 사람에게 엠마 스파크스라는 사람이 쓴 편지인데 이름이 고유명사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직책과 신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빈칸의 131번 문제가 초반부터 흐름상 알맞은 문장을 넣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당황하셨죠? 근데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데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Part 6의 흐름은 두 갈씩 구조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포괄적인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뒷문장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럼 빈칸의 위치가 이와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세부적인 문장을 읽고 나서 이것을 포괄적인 걸로 생각해서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I feel that. 제가 느끼는 바로는 I have a lot. 나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나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To offer your company. 당신의 회사에게 내가 드릴 게 많다라는 건데 In terms of my experience and professional background. 나의 경력과 또 나의 어떤 지금까지의 background. 내가 그동안 일해왔던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을 봤을 때 들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I have been working. 나 어디서 몇 년 일했어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회사에게 드린다는 건데 그게 나의 경력이라는 얘기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인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을 게 많아요. 몇 년 일했어요. 구직자가 쓰는 첫 번째 편지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가 될까요? Apply for the position.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게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오히려 오답들을 보시면요. Offer you. 회사 측의 입장에서 취하는 A번의 선택지는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구직자의 마음으로 쓰는 편지인데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한다는 것은 회사가 쓰는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최근에 어딜 졸업했다는 얘기는 너무 세부적이죠. 너무 디테일하죠. 그런 문장들은 중반이나 후반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문장 첫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내 친구인 제임스 주를 추천한대요. 니네 회사에다가. 그럼 뒤쪽에다가 she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I예요. 나의 입장이니까 제3의 인물이 등장한 D번도 오답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의 수신자와 발신자는 나온 겁니다. 수신자는 회사 측이겠고 발신자는 구직자가 되는 거겠죠. 그럼 중간중간에 이런 단어들 보시면서 아, 경력 얘기하고 있구나. 그 동안에 나는 work of consistently outstanding quality 흐름을 느끼셨다면 문제와 함께 곁들여서 푸시는 게 효과적이겠죠. 자, withdraw란 단어는 돈 같은 거 인출할 때 쓰는 단어고 inherit은 뭐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다 유산 얘기할 때 쓰는 단어. observe는 관찰하다. produce는 생산해내다는 뜻이죠.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경력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나는 굉장히 그 훌륭한 양질의 업무나 성과들을 많이 내왔습니다. 내가 했던 그 성과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죠. 내가 만들어낸 업무 실적들. 생산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produce. 자, 그 다음에 133번 문제의 빈칸은 이제 단락이 넘어와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I'm very enthusiastic about working. 나 니네 회사에서 일하는데 너무 지금 열렬한 열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니네 회사가 이게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outstanding은 very excellent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가고 싶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회사의 이미지나 평판이 좋은 것이 일단 많이 영향을 끼치겠죠. 나 삼성전자 입사하고 싶어. 왜요? 돈을 많이 주니까 뿐만은 아니겠죠. 사람들에게 나 어디 다녀라고 했을 때 거기라고 하는 reputation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연봉과 급여나 그런 것들이라고 했죠. 사기가 있었어. 막 가면 때린다더라.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입사 지원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고른다면 reputation,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폴은 여러분 여론조사고 집중, qualification 이거 D번을 고르실 것 같은데 요거는 구직자가 갖춰야 되는 자격 요건들이에요. 회사가 자격 요건이 좋다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빈칸의 134번의 빈칸은 문법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문제죠. salary package, 명사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competitiv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직자가 나 구직을 원합니다. 나 이렇게 일했고요. 니네 회사 들어가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느끼시고 나서 첫 문장에 구직의 의사를 밝혔던 C번. 그동안 내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다, 생산해냈다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는 produced work. 지원하는 이유는 회사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우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형용사, competitive.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메일. 레터와 이메일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죠. 다만 종이, 그죠? 지면으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전자의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는지가 좀 차이가 있는 거겠죠. 자,
주소 나왔고요. 실비아라는 사람한테 쓰는데 역시 첫 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choosing.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ucky Cruises라고 하는 회사를 선택해 주셨죠. 딱 봐도 cruise가 들어간 것은 여행사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귀하가 휴가를 가시는 데 있어서 저희를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날짜는 7월 14일을 기준으로 이미 여행을 하고 오신 분한테 쓴 편지가 되는 거겠죠. 첫 번째 문제가 시제 문제였었어요. 그러면 14일과 여행을 해왔던 기간에서 회사 측에서 아이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물어봤습니다. 보낼 겁니까? 보냈었던 겁니까? 두 개 보셨을 때 보내고 온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과거 시제 enjoyed. 요 날짜 이용하지 못하셨다면 이 문제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빈말이에요. 아이고 여행 잘 갔다 오셨어요? 네, 여기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이 여러분들의 휴가 경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그냥 도대체 왜 편지를 썼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쯤 되면 나올까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뒤에 볼게요. We'd like to find out. find out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정보 같은 것들을 알기 원한다는 뜻인 겁니다. Well, our staff responded to your needs during your cruise. 크루즈 타고 여행을 갔다 오면서 귀하가 필요로 했던 것들에 우리 직원들이 잘 응대를 했는지, 잘 응대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자 합니다. 편지 목적이 뭐였어요?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좀 평가해 달라는 식인 거겠죠.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 좀 말해 달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문장을 정답으로 한번 골라 보신다면요. 바로 첨부된 설문지를 좀 작성해 주시면은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좀 알고 싶거든요. 기가 막히게 연결이죠. 근데 갑자기 지원을 원하는 직원들은 상사와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손님의 대상으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신청 지원이라는 상황이 아니죠.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것을 고객한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 참여 안 했고 지금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신입사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답은 D번이 제일 좋죠. 퀘스천에 들어가면 설문조사예요. 그럼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밝히는 부분이 연결되는 거겠죠. 137번 문제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find out 다음에 사실은 뭐뭐을 알기 원합니다.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where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앞에 where이 붙었습니다. 보통 주어 동사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오는 것은 그것을 땡길 만한 힘이 있는 단어가 보통 등장을 하겠죠. 어떤 단어? How. I want to know how you are old. 이런 말 안 쓰죠. I'd like to know how old you are.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그죠?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땡겨서 쓰는 힘이 있으면서 목적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명사절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제가 부사 문제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기한테 이메일을 달래요. 혹시나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뭐 걱정거리 등이 있으시면요. 연락 주세요. 나한테 연락 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볼게요. 그 이순재 씨가 홈쇼핑에서 보험 광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뭘 하죠? 그죠? 몸이 아프시다고요. 보험회사에서 거절하신다고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어디로? 1544 바로란 뜻.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다시. 다른 데다 하지 말고 나한테 바로 달라는 얘기예요. 바로라는 단어 어디 있을까요? 직접. 다른 데 거치지 않고 바로 나한테. 고르게. evenly. 평탄하고 이렇게 모나지 않게. formerly는 전직 대통령 뭐 이런 거 예전에
강하게 전화한다는 얘기, 강하게 이메일 보낸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말도 안 되겠죠? 자, 정답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행을 갔다 온 사람에게 했던 말이니까 enjoyed.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부탁하려고 하는 문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 다음에 well, good. 형용사나 부사를 주어 동사보다 먼저 땡길 수 있으면서 목적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는 C번의 how.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 나에게 당장 주세요라고 할 때 항상 쓰는 부사가 directly라는 단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를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아마 이쪽 문제가 제일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만 어떤 식의 논리성? 포괄적이고 세부적이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8-7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8-7의 문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여러분 지문의 종류입니다. 광고 지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봤던 제품이 서비스 광고를 한번 좀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딱 봐도 Stella Martial Arts Academy 이 단어를 좀 아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UFC나 예전에 뭐 프라이드 같은 이종 격투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종 격투기 선수 중에서 마크 헌트라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닮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요게 Mixed Martial Arts라고 해서 이종 격투기 섞인 거죠. 막 이거 다 섞인 거. 이건 여러분 무술, 격투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martial arts라는 단어 쓰는 거죠. 이거 그런 거 배우는 학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방어하고 건강이나 이 몸 상태도 아주 좋게 유지를 하라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이 저희 학원에서는 여러 종류의 격투 무술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에 해당되는 말을 전달하겠고요. 다양한 수업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강사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아마 이런 걸 받게 되실 겁니다. 라고 해서 타겟을 대상으로 수업과 강사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근데 이러한 무술을 배우는 것은 건강과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설득 과정이죠. 이거 하면 되게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할인과 전화를 통해서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내용은 파악된 거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다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찾아갈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광고의 목적은 뭐예요? 야, 무술 좀 배워봐. 되게 좋아. 이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무술학원 광고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to promote a martial arts academy. 그다음에 광고에서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거 있었잖아요. 자, 일단 회원비가 얼마냐? 그다음에 강사진의 경력이 얼마나 있냐? 그다음에 어떤 무술을 배울 수 있냐? 그다음에 지점이 몇 개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여러분 not provided를 골라낸다는 얘기는 세 가지는 지문에 나와 있다는 얘기고 하나는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나온 것 세 개를 빨리 찾는 게 관건인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강사진들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그들의 근무 연수가 최소 10년이에요. 그럼 요거 나온 거 맞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요거는 나왔죠? How experienced. 그 다음에 지점하고 과목들. 자, 여기 보세요. 태권도, 그라티, 그 다음에 아이키도, 그죠? 합기도 같은 거 막 얘기하는 거죠. 네, 요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점이라는 부분이 여기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10. There are 10 Stella Martial Arts Academies located throughout the state. 주 안에 여러 지점이 있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원비가 얼만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정답 A번. 그 다음에 9월 1일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일단 9월 1일 찾아가면 알겠지. 그죠? 9월 1일.
9월 1일 전에 등록을 하신다면 회원가의 15%를 할인드리겠습니다. 회원비가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15%를 까준다는 거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월 이후이 지나고 나면 할인 혜택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 부분을 정답으로 골라 보신다면 스페셜 디스카운트가 이제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학원 다니세요, 무술 학원 다니세요를 홍보했던 B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회원비에 대한 할인율은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인지에 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A번. 그 다음에 9월 1일은 할인의 마지막 데드라인이었어요. 그거 넘어가면 할인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했던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광고글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지사항과 편지입니다. 공지사항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일 처음 공지의 대상이 제일 중요해요. 누구한테 이 글을 쓰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good work everyone. 잘했어. 다들 너무 잘했어. We've been chosen at the host city. 주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For 2010 World Sailing Competition. 세계 요트 경기 대회의 선정 도시가 되었음을 알립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거 보통 city가 들어간 것은 보통 국가나 정부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네. 평창 올림픽 개최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성공은 누구 때문이다? 노고를 지금 치하하는 과정인 거죠. 첫 번째가 Ministry of Sports and Tourism, 체육관광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Port Authority of Sydney, 시드니 관광 아니면 항만청, 그러니까 정부 각 부처의 감사를 표명하는 부분이고요. 몇 달 동안 직원들도 너무너무 수고했어. 제일 높으신 분부터, 그죠? 네. 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시드니 항만청, 그리고 전 직원들 수고했어. 우리가 선정됐어. 그럼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축배를 들어야죠. 축배를. 그죠? 계약을 따낸 것에 대한 것을 경축하는 의미로 뭐를 열겠다라는 게 나왔나요? 바로 throwing a party. 금요일 날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바로 그 해안가에서 연다는 얘기죠. 이게 그 행사가 있을 미래 예정지인데 거기서 우리가 미리 축배를 먼저 샴페인 터트리고 와 이런 거 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럼 여기는 이제 경축 행사. 수고 많이 했어, 여러분들. 우리 행사를 열 거야. 행사는 몇 시에 시작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편지. 이 편지를 보고 나서 아이고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축하드립니다. 시드니에서 이게 개최가 됐으니까 인근의 뉴질랜드 대사관에서도 아이고 축하드려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개최되면은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인접 국가에서 축하 메시지 보내는 거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축하드립니다. We look forward to contributing to this event in any way we can.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이번 행사에 저희가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보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요. 나 참석 못할 것 같아. Not able to attend. 참석 못될 것 같아. 그 이유는 뭐냐면 conflicting schedule이 있어. 일정이 conflict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서로 충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선약이 있어요. 그날 선약이 있어요. 이런 얘기죠. 야, 정부 관계된 문제보다 더 중요한 선약이 있는 거.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 만나라고 막 그럼 되게 웃기겠다.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항상 I'm sorry it was my fault. How can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I have 이 사람이 어떠한 부분의 해결책을 제시할 거냐면 세뮤얼 메이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 대사관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그 행사에 아마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 나왔네요. 선정 도시가 됐어요.
2010 요트 경기 대회. 축하한대요. 행사를 열기로 했어. 근데 대사관이 초대장까지 받는데 못 가니까 대신 누굴 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서 이 공지사항이 게시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죠? 2010 요트 경기 대회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 이게 여러분 민간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Government Office. 행사가 왜 일어납니까? 그죠? 거기서 왜 행사하는데요? 당첨된 거 개최 도시가 됐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겠죠. 그러한 부분을 정답으로 고르신다면 스포팅 이벤트가 요트 경기였었죠. 그것에 입찰, 여기 저기 다 선정하겠다, 개최하겠다 했는데 거기서 이겼으니까. 게리즈라는 사람이 행사에 왜 참여를 못합니까? 라고 나왔었죠. 두 번째 편지를 쓴 사람이었었죠. 아까 conflicting schedule이란 단어 기억나십니까? 일정이 겹쳤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을까요? pre-scheduled. 다른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랑 겹치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미스 게레즈 씨에 대해서 언급된 바는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씩 이 내용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 지금 문제가 또 여러분 네 번째 문제잖아요. 그러면 순서상 두 번째 지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특히나 as a member of the local sports council 지역의 스포츠, 그러니까 운동과 체육 부분을 담당하는 의회의 회원으로서 I'm very disappointed that I cannot attend the celebration.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초대장을 받았다는 얘기죠? 스포츠 행사에 관여하는 회원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참석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특정 의회의 회원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몇 번일까요? She belongs to a community sports organization. D번이겠죠.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시면 좋으냐면요. 이 게레즈 씨가 결국에 두 번째 편지를 쓴 I예요. I 나오죠. 거기 부분을 읽다 보면 어딘가에서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문제가 네 번째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제의 단서가 첫 번째 지문일까 두 번째 지문일까 고민하실 때 아니죠. 게레즈는 두 번째 편지를 쓴 사람이니까 두 번째 편지 쪽을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헨런 씨는 앞으로 뭐 할 겁니까? 라는 얘기죠. 일단 이 헨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네. 그죠? 헨런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왔었냐면 네, 이 사람.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Please get an invitation to present an arrival. 도착 시에 제시해야 될 초대장을 받으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려면은 얘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헨런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초대장 발급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편지에서 헨런 씨에게 편지를 드렸어. 누군 못 간다 그랬어. 지는 못 가. 그래서 누구를 대신 보낸다 그랬어요? 세뮤얼 메이어를 보낸다 그랬었죠. 그럼 헨런 씨가 세뮤얼 메이어를 위해서 초대장을 발급해 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B번이었다는 것이죠. 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네. 이걸 보고 아마 푸시면서도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드셨을 겁니다. 주최 도시가 되어서 행사를 여는데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축하를 하면서 자기는 못 가니까 세뮤얼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논리상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제 3중 지문, 트리플 패스지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Notice, Email and Text Message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지사항과 이메일과 그다음에 전화 메시지예요. 자, 모든 관광객들에게, 그러니까 traveler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를 좀 드린다면요. 많은 분들이 travel 하면은 여행만 생각하시죠. 근데 travel의 기본 개념은 이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장을 가는 사람도 traveler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여행 가는 사람도 traveler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특정한 수단,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내용을 또 보면요. 자, 승객 여러분께서는 티켓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입장하시려면. 러기지,
짐들은요. 머리 위에 있는 보관함에다가 집어넣으시든지 의자 밑에다 빼주세요.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내사항을 드리는 내용이란 얘기죠. 근데 어디 탔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만약에 티켓에 관련된 문의나 분실물이 있으면은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을 봤더니 Please accept our sincere apologies. 아이고 죄송합니다. 불편함이 얽혀드렸죠. 저희 때문에 불편하셨죠. We heard that you lost one of your two pieces of luggage. 짐 두 개 중에 하나 잊어버리셨다면서. 이거 누가 썼을까요? 아까 그 교통수단을 담당하는 그 관계처에서 그 짐을 잃어버렸다고 누가 이메일 보낸 것에 대한 안내 이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아직도 못 찾았다? 너가 준 정보 같은 거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해. 그러면 내가 저기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 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어떤 개인 정보하고 뭐를 잊어버렸는지,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에 대한 텍스트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분실물에 대해서 알리고자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짐을 찾아봤는데 마침 찾았다? 또 다른 승객인 강창희라는 사람이 실수로 가져갔더라고. 나쁜 놈의 새끼. 그죠? 나쁜 놈. 왜 갖고 갔니? 강창희. It will be delivered. 그래서 이거는 유컨 스트리트 나래 빌딩으로 저희가 배송을 해드릴 겁니다. 예상 배송 시간은 요 정도 안에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 지문의 연결고리가 잡히신 건 맞나요?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짐은 싫고 혹시나 분실물이 생기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찾고 있는데 찾았어. 이렇게 나온 거겠죠. 첫 번째 공지사항은 어디에서 볼 법한 지문입니까? 라는 얘기잖아요. 자, 승객 여러분은 사실 여러 군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 luggage car of the train 이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 car라는 게 자동차도 있지만 지하철의 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의 짐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차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딜 것 같아요? 트레인 스테이션이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언급된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12세 이하를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12세 이하 한번 찾아가 봅시다. 12세 이하. 어디 있습니까? 12세 이하가. 그죠? 네. 자, 여기 있네요. Children 12 and under. 12세 이하는 must travel with an adult at all times. 항시 성인과 동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세 이하로 혼자 가면 안 돼요. 비행기도 못 타요, 여러분. 미성년자는 혼자 탈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닌가? 네. 어쨌든 성인 동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race라는 단어에 대한 동의어를 골라보시라는 얘기죠. trace라는 단어는 어디 있었나요? 자, 여기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잃어버린 물건인데 trace 그 위치를 추적하는 거죠. 귀하의 소지품을 가능한 빠르게 추적하려면 귀하의 정보를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위치를 추적하다라는 말은 위치 그 물건을 찾겠다는 의미가 가장 세기 때문에 find가 맞겠고요. 김 씨에 대해서 암시된 바가 아닌 것은 이라는 얘기죠. 김 씨는 여러분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세호 김, 그죠? 김세호 씨예요. 짐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는 강창희 씨를 직접 만날 겁니다. 아까 그 실수로 짐 갖고 간 애 있잖아요. 그죠? 네, 걔를 만난다는 거예요. 왜 가서 때리려고? 회사 측에서 찾아서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직접 만날 가능성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겠고요. 그 다음에 그의 분실된 물건에는 전자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랩탑 컴퓨터, 외장 하드 드라이브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맞네. 다행이네. 바로 골랐으니까. 그럼 CD번은 안 봐도 되지만 다 잃어버린 건 아니죠. 짐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였잖아요. 최근에 가방 샀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김 씨의 그 물건은 배송품은 어디로 배송이 될까요? 라는 얘기잖아요. 배송지가 여기 나왔죠. 유컨 스트리트 나래 빌딩 1456. 근데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아까 여기 주소 쪽을 보시면 유컨 스트리트 나래 빌딩 여기인데 여기는 오피스 어드레스죠. 자기가 사는 집 주소가 아니라 오피스 어드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실로 보내면 좋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지를 다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